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자. 도시의 불빛이 없는 곳이라면 수많은 별들이 보일 것이다. 작게 반짝이는 점들. 우리는 흔히 그것들을 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사실 그 별들 대부분은 태양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행성이 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잠시 상상해보자. 당신이 해변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자.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이 보인다. 한 줌의 모래를 집어올린다. 그 안에는 수천 개의 모래알이 들어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주에는 지구의 모든 해변에 존재하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얼마나 많을까? 현재 과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만 약 2조 개의 은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조. 숫자로 쓰면 2조.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다. 그리고 하나의 은하에는 보통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수 역시 마찬가지다. 은하수에는 약 1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정도의 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태양이다. 그리고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 중 하나가 지구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은 태양계 밖에 행성이 존재하는지조차 확실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외계 행성. 말 그대로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행성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만 해도 수천 개가 넘는다. 문제는 이것이다. 우리가 발견한 행성들은 우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은 이제 은하수에만 수천억 개의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수천억 개의 별, 수천억 개의 행성. 그리고 그중 일부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적당한 온도를 가지고 있으며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 말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긴다. 생명체는 정말 지구에만 존재하는 것일까? 생각해보자. 당신이 거대한 숲속에 들어갔다고 가정하자. 수십억 그루의 나무가 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새만 살고 있다고 누군가 말한다. 믿을 수 있을까? 많은 과학자들은 비슷한 생각을 했다. 우주가 이토록 거대하다면 생명체는 분명 다른 곳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1961년 한 천문학자는 이 문제를 계산해 보기로 한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드레이크. 그는 흥미로운 공식을 만들었다. 드레이크 방정식. 이름은 어렵지만 생각은 단순했다. 우리 은하 안에 외계 문명이 몇 개나 존재할 수 있을까? 그는 여러 조건을 하나씩 넣어보기 시작했다. 별은 얼마나 많이 태어나는가? 그중 몇 개가 행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행성들 중 몇 개에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가? 그 생명 중 지능을 가진 존재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문명은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가? 정확한 답은 지금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산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우리는 혼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아니, 어쩌면 매우 높다. 우주에는 너무나 많은 별이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행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상한 문제가 등장한다. 만약 외계 문명이 그렇게 많다면 왜 우리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을까? 왜 아무도 우리를 방문하지 않았을까? 왜 아무런 신호도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은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명에 의해 유명한 이름을 갖게 된다. 그 이름은 페르미. 1950년 어느 날 몇몇 과학자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들은 원자폭탄과 우주, 그리고 외계 생명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평범한 대화였다.
그때 한 물리학자가 갑자기 질문을 던진다. 그들은 다 어디 있는 거지?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이 질문은 70년이 넘도록 과학자들을 괴롭히게 된다. 그 물리학자의 이름은 엔리코 페르미. 그리고 이 질문은 훗날 뱀이 역설이라고 불리게 된다. 역설. 쉽게 말하면 논리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당신이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 있다. 수천만 명이 살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거리에도 없다. 건물에도 없다. 창문에도 없다. 전화도 없다. 인터넷도 없다. 아무 흔적도 없다. 이상하지 않은가? 우주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별은 엄청나게 많다. 행성도 엄청나게 많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이다. 지구의 나이만 해도 약 45억 년이다. 인류는 고작 수십만 년 정도 존재했다. 우주 전체 역사로 보면 우리는 방금 태어난 신생아에 가깝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우리보다 수백만 년 혹은 수억 년 먼저 탄생한 문명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 그런 문명이 있다면 그들의 기술은 얼마나 발전했을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준다고 생각해보자. 마법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수백만 년 앞선 문명은 어떨까? 상상조차 어렵다. 그 정도 문명이라면 은하 전체를 여행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항성 사이를 이동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자신들의 별 주변을 거대한 구조물로 둘러싸 에너지를 수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외계 우주선도 없다. 확실한 신호도 없다. 외계 문명의 흔적도 없다. 마치 거대한 숲에 들어왔는데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계산을 해보기 시작했다. 외계 문명이 은하를 탐험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물론 인간 기준으로는 엄청난 시간이다. 하지만 우주의 나이와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짧다.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 정도면 은하 전체에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 그런데 은하의 나이는 약 130억 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너무나도 충분했다. 그래서 페르미는 묻는다. 그들은 다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외계인을 찾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외계인이 존재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아무런 증거가 없는가? 이것이 진짜 문제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어쩌면 외계 문명은 너무 멀리 있을지도. 페르미 역설은 하나의 무서운 질문을 남겼다. 만약 우주에 외계 문명이 많다면 왜 아무도 보이지 않는가? 왜 아무런 흔적도 없는가? 왜 우주는 이렇게 조용한가? 이 질문에 대해 1990년대 한 경제학자가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그의 이름은 로빈 헨슨.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모든 문명은 어느 지점까지는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이유를 넘지 못하는 것 아닐까? 그는 이것을 대필터, 더 그레이트 필터라고 불렀다. 필터, 쉽게 말하면 통과하기 매우 어려운 관문이다. 생각해보자. 학교에 1만 명이 입학한다. 그런데 졸업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어딘가에 엄청나게 어려운 관문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주도 비슷할 수 있다. 생명은 쉽게 탄생할 수 있다. 하지만 문명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혹은 문명까지는 쉽게 도달한다. 하지만 우주 문명이 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그 관문은 무엇일까? 과학자들은 여러 가능성을 생각했다. 첫 번째 가능성, 생명의 탄생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경우다. 지구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생명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기 쉽다. 생명은 흔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주 전체를 통틀어도 생명이 탄생하는 일 자체가 극도로 드문 사건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이다. 인류는 이미 대필터를 넘어온 셈이니까. 하지만 더 무서운 가능성이 있다. 대필터가 아직 우리 앞에 있다면? 생각해보자. 문명이 발전한다. 기술이 발전한다.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인공지능을 만든다. 유전자를 조작한다. 강력한 무기를 만든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를 파괴한다. 핵전쟁일 수도 있다. 통제되지 않는 기술일 수도 있다. 환경 파괴일 수도 있다.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위험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아직 모른다. 대필터가 과거에 있는지 아니면 미래에 있는지. 그리고 만약 미래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 잠시 상상해보자. 수백만 개의 문명이 존재했다. 그들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도 과학을 발전시켰다. 그들도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역사는 끝났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들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말한다. 우주가 침묵하는 이유는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오래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이 생각은 불편하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외계인을 찾는 문제가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이 등장한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늦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일찍 태어난 것일 수도 있다. 우주 전체 역사로 보면 인류는 생각보다 매우 이른 시기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외계인이 없는 이유는 단순할 수 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계인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어쩌면 모든 문명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이 대필터 이론이다. 하지만 여기서 전혀 다른 가능성이 등장한다. 어쩌면 외계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린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이다. 인류의 역사는 길어야 수십만 년. 문명의 역사는 고작 수천 년. 우리는 이미 너무 늦게 등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우주는 생각보다 아직 젊기 때문이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별의 수명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은 약 46억 년 전에 태어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약 50억 년 정도 더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태양의 수명은 약 100억 년 정도다. 이미 엄청나게 긴 시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우주에는 태양보다 훨씬 오래 사는 별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적색 외성이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작고 오래 사는 별이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천천히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태양은 비교적 많은 에너지를 빠르게 사용한다. 반면 적색 외성은 아주 천천히 연료를 소비한다. 그래서 수명이 엄청나게 길다. 얼마나 길까? 수천억 년. 심지어 수조년까지도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잠시 생각해보자. 우주의 현재 나이는 138억 년이다. 그런데 일부 별들은 앞으로 수조년을 더 살아갈 수 있다. 즉, 우주 전체의 역사로 보면 지금은 아직 초반부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비유하자면 거대한 영화가 10시간짜리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된 시점에 앉아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 우리가 외계인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다.
생명은 시간이 필요하다. 별이 태어나야 한다. 행성이 만들어져야 한다. 생명이 탄생해야 한다. 진화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문명까지 발전해야 한다. 그 과정에는 수십억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지구도 그랬다. 사명이 탄생한 뒤 인간이 등장하기까지 약 40억 년이 걸렸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주의 수많은 행성에서는 생명이 막 탄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곳에서는 아직 단세포 생물만 존재할지도 모른다. 어떤 곳에서는 공룡과 비슷한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수백만 년 뒤에야 문명이 등장할 수도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류는 늦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이른 존재일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우주 최초의 문명들 중 하나일 수도 있다. 물론 이건 역시 가설이다. 아직 증명된 것은 없다. 하지만 이 가설은 페르미 역설에 대한 또 다른 답을 제시한다. 외계인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와 만날 시기가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만약 우주 곳곳에 우리보다 훨씬 앞선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을까? 왜 하늘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을까? 혹시 그들은 이미 우리를 발견했지만 의도적으로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동물원 속 동물을 관찰하듯이. 그리고 이 생각은 페르미 역설의 가장 유명한 가설 중 하나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계인이 보이지 않는 여러 이유를 살펴보았다. 어쩌면 모든 문명이 사라질 수도 있다. 어쩌면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 외계인은 이미 존재한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발견했다. 다만 접촉하지 않을 뿐이다. 처음 들으면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자. 당신은 개미집을 본 적이 있는가? 공원에서, 숲속에서, 길가에서. 우리는 개미집을 발견한다. 그리고 개미들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본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사회를 가지고 있다. 먹이를 찾는다. 길을 만든다. 협력한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개미들에게 다가가서 말하지 않는다. 안녕, 우리는 인간이야. 왜 그럴까?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굳이 그들의 사회에 개입할 이유도 없다. 일부 과학자들은 생각했다. 만약 우리보다 수백만 년 혹은 수억 년 앞선 문명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개미와 비슷한 존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동물원 가설이라고 불린다. 이름 그대로다. 우리가 동물원을 만들고 동물을 관찰하듯 외계 문명이 우리를 관찰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하지만 왜 접촉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생각해보자. 아마존 원시 부족에게 갑자기 현대 기술을 전부 전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들의 문화는 무너질 수 있다.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들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 사회는 일부 원시 부족과의 접촉을 제한한다. 그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만약 외계 문명도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인류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관찰만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우리는 이미 우주를 향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TV 방송, 라디오 신호, 군사 레이더, 각종 전파. 이 신호들은 지난 100년 동안 지구 밖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인류는 이미 우주를 향해 여기 누가 있나요? 라고 외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아직 아무도 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등장한다. 어쩌면 그들은 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단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생각해보자. 고대인이 스마트폰을 본다면 그것을 통신 장비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 마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백만 년 앞선 문명의 기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일 수 있다. 그들의 통신 방식도, 이동 방식도, 존재 방식 자체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말한다. 우리가 외계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너무 원시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남는다. 만약 고등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우주 어딘가에 거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문명, 은하를 개발하는 문명, 그 정도 규모의 문명이라면 아무리 숨어도 흔적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실제로 그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혹시 우주 어딘가에 문명의 발자국이 남아있진 않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외계인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모두 사라졌을 수도 있다.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혹은 우리를 관찰만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과학자들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수십 년 동안 외계 문명의 흔적을 찾고 있다. 생각해보자. 당신이 밤에 산속을 걷고 있다.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인다. 그 순간 당신은 생각할 것이다. 저기 누군가 있구나. 왜 그렇게 생각할까? 불빛은 흔적이기 때문이다. 직접 사람을 보지 못하더라도 불빛만으로 누군가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다. 과학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다. 외계인을 직접 찾기 어렵다면 문명이 남긴 흔적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있다. SETI,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쉽게 말하면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다. 과학자들은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듣기 시작했다. 왜 전파일까? 전파는 우주를 매우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간도 지난 100년 동안 전파를 우주로 보내고 있다. TV 방송, 라디오 방송, 레이더 신호. 이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우주를 향해 퍼져나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지구는 지난 100년 동안 우주를 향해 자신의 존재를 방송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외계 문명도 비슷한 일을 하지 않을까?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이상한 신호를 끊임없이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로 흥미로운 사건도 있었다. 1977년 한 전파 망원경이 매우 강한 신호 하나를 포착한다. 너무 강해서 연구원이 기록지에 직접 이렇게 적었다. 와우. 와우. 이 사건은 훗날 와우 신호라고 불리게 된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다. 드디어 외계 문명을 발견한 것일까? 하지만 문제는 그 신호가 단 한 번만 관측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 다시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정체를 모른다. 외계 문명인지 자연 현상인지 아직 답은 없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전파만 찾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더 거대한 흔적도 찾고 있다. 생각해보자.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렇다면 수백만 년 앞선 문명은 어떨까? 어쩌면 별 전체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한다. 다이슨 구체. 이름은 어렵지만 개념은 단순하다. 만약 어떤 문명이 태양 전체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다면 태양 주변에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 빛을 수집할 수도 있다. 마치 태양을 둘러싼 초거대 발전소 같은 것이다. 물론 현재 인류는 그런 것을 만들 능력이 없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각했다. 만약 그런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 흔적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수많은 별을 조사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어두워지는 별, 이상한 에너지 패턴을 보이는 별. 혹시 누군가가 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우주를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 문명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외계인을 찾기 위한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 별은 너무 많다. 행성은 더 많다. 생명이 탄생할 기회도 충분해 보인다. 그렇다면 외계 문명은 존재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모두 사라졌을 수도 있다. 어쩌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를 관찰만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금도 그들의 흔적을 찾고 있다. 하지만 잠시 정반대의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만약 정말 아무도 없다면? 만약 우주 전체에서 오직 우리만 존재한다면? 처음에는 오히려 좋은 소식처럼 들린다. 위협도 없다. 침략도 없다. 우주 전쟁도 없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말한다. 그것이 오히려 가장 충격적인 결론일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수조 개의 은하가 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행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거대한 우주 전체에서 의식을 가진 존재가 오직 우리뿐이라면? 그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아니, 어쩌면 우주 역사상 가장 희귀한 사건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흔히 인간을 평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우주 속 작은 행성에서 살아가는 생물, 거대한 우주 앞에서는 먼지 같은 존재. 하지만 만약 우리가 유일한 문명이라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 순간 인류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한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는 우리뿐이기 때문이다. 별을 연구하는 것도, 은하를 연구하는 것도, 블랙홀을 이해하려는 것도 모두 인간이다. 우주는 스스로를 관찰하지 못한다. 하지만 인간은 할 수 있다. 우주는 질문하지 못한다. 하지만 인간은 질문할 수 있다. 우주는 자신의 존재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다. 어쩌면 인류는 단순한 생명체가 아닐지도 모른다.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첫 번째 시도일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는 아직 모른다. 내일 혹은 100년 뒤 외계 문명을 발견할 수도 있다. 우주 어딘가에서 신호가 도착할 수도 있다.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게 될 수도 있다. 그 순간 인류의 역사 전체가 바뀔 것이다. 우리는 처음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외계인은 존재하는가? 우리는 혼자인가? 그리고 왜 우주는 이토록 침묵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주가 조용한 이유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아직 올바른 질문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언젠가 인류가 그 질문을 찾게 되는 날,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수수께끼 중 하나의 답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전까지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누군가는 계속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저 수많은 별들 중 어딘가에도 지금 이 순간 우리와 같은 존재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까? 우리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외계인을 발견하는 순간보다 더 무서운 순간은 우주 끝까지 찾아봤는데도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일지도 모른다.